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제지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불법 수입 합판 점검 강화로 인해서 실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성장 기업 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검 강화인지, 그리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단 성장 기업 지주가 23년 실적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을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국내 합반 현황이 어떤지, 성장 기업 지주가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이런 불법 한반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장 기업 지주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한다면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660억 원대로 한 26.9%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,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45.9% 그리고 95.6%로 이게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전방산업 경기 침체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. 거기에 더해서 제조 원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이 좀 커졌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유유설비 손상 차순으로 인해서 손실도 증가한 것이 컸다고 할 수 있겠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성장 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앞으로 어떠한 기대감이 있을지, 그리고 이러한 실적 부진을 이겨내고 다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국내 합판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, 여기에 더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까지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시면 이 저급 외국산의 국산 합판들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럼에도 공장 문을 안 닫는 이런 고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. 이 최근 10년 사이에 신강산업, 독일산업과 써레넬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. 남은 기업은 이 성창기업 지주의 자회사인 성창기업, 그리고 인천의 이건사업, 이 두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수입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 기업 지주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본래 합판 업계 같은 경우는 1968년에 수출액이 6,8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총 수출의 10%를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1976년에는 수출액 3억 5,9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좀 이끌어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왜 이렇게 산업이 안 좋아졌냐, 적자를 내고 있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저급 외국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국내에서 합판은 한 해 평균 2,002방씩 소비가 되는데 외국산 공세 국내산 점유율이 2013년 23.6%에서 22년 12.9%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동남아산 합판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고, 동남아는 합판의 원료인 목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고, 노동 집약적인데다가 인건비가 저렴해서 구경에 갔다고 한다면 합판 가격이 국산보다 30%에서 40%나 좀 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동남아산 중에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 제품의 절반 가격에 팔린다는 것인데요. 이렇기 때문에 건설 단가를 낮추려는 국내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인증 제품을 쓰는 꼼수가 성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산 합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내 원본 가격과 그리고 인건비가 우상향해서 국내 업계는 만성적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성창지주 기업의 성창 자회사 성창 기업은 10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희망퇴직으로 생산 직원 120명 중에 80명이 퇴사를 하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것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겠냐 한다면 바로 합판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요.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합판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지 이 여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합판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장은 유지가 돼야지 앞으로 국내 목재 자원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. 이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산림 탄소 흡수 능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도 나이가 들면은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무를 수확해서 후 계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이 과정에서 목재가 생산되는데 원재료로 활용되지 않은 목재는 소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 지원을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성장기업 지주가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제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는 정부의 기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볼 수 있겠죠.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제품의 이 동남아산 제품의 절반 가격에 팔린다고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칼을 뽑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 한다면 바로 산림청에서 이러한 불법, 불량, 수입 합판을 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.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러한 이 위반사항 적발 시의 법률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이러한 점검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강화로 인해서 이런 저품질, 동남아산,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합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 기업주가 여기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러한 특별 단속은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향후 또 어떠한 추가적인 점검 강화라던가 아니면 국내 합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성장 기업 지주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현재 성장 기업 주제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 알아봤을 테니요. 당연히 주가의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. 이 주가를 간단하게 본다고 한다면 현재 성장 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동안 국내 합판 업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그럼에도 저희가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한다면 바로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. 그동안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희가 241선에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241선 그리고 현재 여기 11선 밑으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만약에 이러한 이동평균선들을 이탈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인 1738원까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만약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성장 기업 주제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합판의 현황,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